매일 5천만 명.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죠? 바로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 이야기입니다. 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최근에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걸 넘어서 그 내용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봤는데 잘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좀 틀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려서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듀오링고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특히 요즘 하도인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뭐랄까 어떤 거대한 베팅을 하는 건지 함께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쭉 따라오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듀오링고 앱을 사용하실 때 이런 배경이 있구나,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지 그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분명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발표된 3분기 실적 십자들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네. 매일 앱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일일 활성 사용자, DAU라고 하죠. 이게 드디어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5천만 명이라. 네. 그리고 올해 전체 예약 매출, 그러니까 미리 결제된 금액까지 합친 거죠. 이게 약 12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예상한대요. 작년보다 33%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33% 성장. 대단하네요. 여기에 조정 EBITDA 마진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말해 핵심 사업에서 얼마나 이익을 잘 내고 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29%를 기록했어요. 이것도 아주 높은 수준이고요. 네, 그 숫자들만 보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죠.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고 동시에 수익성까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지점에서 듀오링고의 발표가 흥미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단기적인 수익을 막 늘리는 것보단 장기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마치 전력 질주하다가 갑자기 마라톤 페이스로 바꾸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CEO가 직접 나서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인공지능, AI가 교육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 AI. 역시 AI군요. 네.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앱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어요. 와, 목표가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당장 눈앞의 수익을 좀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인 사용자 기반을 늘리고 실제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정말 대담한 선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앱을 조금 개선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분야 자체를 AI로 혁신하겠다? 이런 야심이 보이는 거죠. 교육 자체를요? 네, AI 기술을 활용해서 수십억 명의 잠재 학습자들한테 최고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런 포부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 수정이 아니라 AI가 바꿀 교육의 미래에 대한 듀오링고의 정말 큰 베팅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미래 가치에 대한 베팅이라. 그렇죠.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같은 사용자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게 중요하죠. CEO가 직접 든 예시가 아주 명확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료 사용자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나 하트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다 쓰면 기다리거나 유료 결제해야 하는 거요. 맞아요. 그걸 줄이면 당장은 유료 결제가 늘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부 사용자들이 실망하고 앱을 덜 쓰게 된다면, 그러니까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면 그런 실험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오, 굉장히 사용자 중심적인데요. 네, 단기 수익 지표보다 사용자 경험이랑 꾸준한 참여,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죠. 여기서 좀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예시 하나가 이번 전략 변화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무료 사용자의 유료 전환율, 이걸 좀 포기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이 듀오링고 플랫폼에 머물면서 얻는 총 가치, 흔히 말하는 플랫폼 평생 가치, LTV라고 하죠. 이걸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이에요.
LTV 극대화. 네. 실제로 최근에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비율이 약간 낮아졌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료 구독자 수는 여전히 작년보다 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아, 전환율은 좀 낮아져도 전체 파이는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화를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균형점을 다시 잡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LTV 극대화 전략, 이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인 듀오링고 맥스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맥스요? 네. 현재 전체 유료 구독자 중에서 맥스 비중이 9%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내부 기대치보다는 아직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9%면 그래도 꽤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근데 이걸 더 끌어올리려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시도들인가요? 예를 들면 초보 학습자들이 AI 튜터랑 진짜 대화하는 것 같은 경험을 주는 가이드 영상 통화 기능을 테스트 중이래요. 근데 이게 필요하면 실제 사람, 그러니까 이중 언어가 가능한 보조 튜터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하고요. 오, AI랑 사람의 결합인가요? 네. 그리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게 기존보다 더 저렴한 새로운 유료 요금제를 실험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좋은 전략이네요. 맥스 기능 개선이나 새로운 요금제 실험이나 다 결국엔 더 많은 사용자에게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그 큰 목표 아래서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사용자를 늘리고 만족도를 높이는 게 결국 플랫폼 전체의 가치를 키운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구독자 수를 늘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실제 학습 효과를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은 새로운 콘텐츠 확장 계획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콘텐츠 확장이라면요? 수학 콘텐츠. 이걸 기존의 기초 수준에서 벗어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그러니까 K-12 전체 과정으로 확대한다고 하고요. 음악 코스도 완전히 새롭게 싹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수학이랑 음악까지요? 점점 종합학습 플랫폼이 되어가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상위 9개 언어. 여기는 학습 깊이를 엄청 늘린대요. 사용자들이 진짜 그 언어를 쓰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 유럽 언어 기준으로 B2 레벨, 듀오링고 점수로는 130점까지 도달할 수 있게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2 레벨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취업 가능 수준까지요? 네. 근데 여기서 특히 좀 눈에 띄었던 건 체스 코스의 성공이에요. 예상 밖이었다고 할까요? 아, 맞아요. 체스. 저도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최근에 추가됐는데 벌써 수학이나 음악 코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사용자 유지율이라고 하죠. 리텐션. 이게 핵심인 언어 학습 코스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보다 체스 유지율이 더 높다고요? 신기하네요. 네. 곧 사용자들끼리 직접 체스 대결을 하는 PVP 기능도 전면 도입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듀오링고가 정말 단순 언어 앱을 넘어서는 그런 종합학습 플랫폼으로 커나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체스라니. 처음엔 좀 뜬금없다 싶었는데 사용자 반응이 저렇게 좋다니 놀랍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나 콘텐츠를 막 추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학습 효과 자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학습 효과 개선이라는 게 단기적인 사용자 수 증가나 매출 증대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진짜 실력이 늘고 있나 체감하고 또 그 경험이 주변의 입소문으로 퍼져서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니까요. 맞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듀오링고는 궁극적으로 이 앱 쓰니까 진짜 실력이 늘더라.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그게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단기적인 재무지표가 성공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면 이 학습 효과 개선이라는 목표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해야 할까? 이건 듀오링고뿐만 아니라 교육기술 분야 전체에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의 핵심에 역시 또 AI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 이야기를 좀 더 파고들어 보죠. 네, AI 활용. 듀오링고는 AI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요?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 개개인의 학습 패턴이나 약점을 AI가 파악해서 최적의 학습 경로를 짜주는 거죠.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
아, 맞춤 학습.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AI 튜터와의 가이드 영상 통화 기능, 구현. 이것도 AI 기반이고요. 또 방대한 양의 수학 문제나 언어 연습 문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컨텐츠 제작 과정에도 AI를 깊숙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텐츠 생성에도 AI를 쓰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앞당기고 있냐? 이런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AI를 활용해서 당장 완전히 새로운 과목이나 뭐 아주 희소한 언어를 막 추가하기보다는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배우고 있는 그 인기 언어들의 학습 경험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새로운 걸 막 버리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더 깊게 판다. 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초급 단계를 넘어서 중급, 고급 단계까지. 심지어는 특정 직무에 필요한 전문 어휘나 표현까지 배울 수 있도록 컨텐츠의 깊이를 더하는데 AI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AI 기술의 현재 단계에서의 강점과 한계를 좀 현실적으로 고려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AI가 뭐 만능은 아니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현실적인 접근이군요. 경쟁 환경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요즘 뭐 챗GPT 같은 생성형 AI 챗봇들 성능이 워낙 뛰어나고 실시간 번역 기술도 계속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굳이 외국어를 이렇게 힘들게 배울 필요가 있나?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듀오링고는 어떤 입장인가요? 듀오링고 측은 그런 기술 발전이 언어 학습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지는 않을 거라고 상당히 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오, 자신감이요. 근거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언어를 제대로 구사한다는 건 단순히 단어나 문법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수년에 걸친 꾸준한 연습, 실제 사용 경험, 또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이건 챗봇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대화하거나 번역기 돌리는 것만으로는 얻기 어렵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듀오링고는 게임처럼 재미있게 꾸준히 학습을 유도하는 잘 짜인 커리큘럼과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꾸준함과 커리큘럼. 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듀오링고 사용자들 중에 상당수가 단순히 여행 가서 쓸 몇 마디 배우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로서 언어 자체를 즐기거나 아니면 업무나 학업 같은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영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 학습 목표 자체가 다르다. 그렇죠. 이런 사용자들한테는 번역 기술이 물론 보조 도구는 될 수 있겠지만 학습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네요. 근데 AI 모델 운영하려면 비용이 꽤 들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대요? AI 운영 비용은 전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최적화되면서 좀 감소하는 추세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비용 절감 자체가 최우선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는 사용자에게 최고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부프리미엄 구독인 맥스 요금제 수익으로 AI 관련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맥스 수익으로 충당이 된다. 네, 이것 역시 장기적인 사용자 만족도와 학습 효과를 우선시하는 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성장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성장이 가장 빠르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중국 시장의 성장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일일 활성 사용자 DAU 기준으로 미국 다음으로 큰 두 번째 시장으로 빠르게 크고 있고요. 전체 듀오링고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5에서 6%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2위 시장이라니 의외네요.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그 프리미엄 기능인 맥스의 도입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물론 뭐 중국 시장의 특수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 고려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긴 중국 시장은 늘 조심스럽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듀오링고 점수를 뭔가 국제적인 표준으로 만들려는 노력 같았어요. 아, 그 링크드인 공유 기능 언급한 거요? 네, 사용자들이 자기 점수를 링크드인 같은 전문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할 수 있게 한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그냥 학습 결과 자랑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듀오링고 점수 자체를 공신력 있는 언어 능력 증명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의 일부로 보입니다. 공신력 있는 증명수단이요? 네, 이미 듀오링고 영어 시험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 DET라고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 6,000개 넘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공식 영어 능력 시험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아, DET 시험은 저도 들어봤어요. 네, 여기에는 미국 내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이랑 상위 100
100개 대학 중 99곳이 포함되어 있고요. 와, 거의 다네요. 그렇죠. 이런 공신력에다가 매일 5천만 명이 넘게 쓰는 앱의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 그리고 링크드인 공유 기능 같은 걸 다 합쳐서 앞으로 영어 어느 정도 하세요? 물으면 저 듀오링고 점수 5점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 아, 즉, 듀오링고 점수가 실질적인 언어 능력의 표준 지표로 통용되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학습 효과를 증명하고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노력인 거죠. 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지금 듀오링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듀오링고를 쓰는 우리 사용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듀오링고는 단기적인 재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인 학습 효과, 이걸 통해서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압도적인 학습 효과에 대한 베팅? 네. 이걸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단기적인 수익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분명히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될 장기적인 투자예요. CEO가 직접 말했듯이 목표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잘 가르치는 앱을 만드는 거고요. 가장 잘 가르치는 앱,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큰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듀오링고의 이런 노력이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똑똑하고 더 나에게 잘 맞춰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더 효과적으로 언어나 다른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훨씬 매력적인 학습 도구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효과적인 학습 도구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막 추가되고 또 어떤 기능들은 사라질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죠.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수익성과 성장의 균형을 계속 맞춰 나가면서도 눈앞에 딱 펼쳐진 AI라는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치려고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준 발표였습니다. 성공한다면 정말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로 더 강력해진 듀오링고의 그 게임 같은 참여 유도 전략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학습 효과 개선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특정 지식 분야, 특히 언어나 수학, 음악 같은 이런 기초학습 영역에서는요. 어쩌면 전통적인 교실 수업이나 아니면 값비싼 1:1 개인 교습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같은데요. 만약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